우주복을 입고 화성 탐사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이 가렵습니다. 우주복 안에서 손을 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긁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하! 우주복을 잠깐 벗으면 되겠네요. 등이 너무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괜찮아. 잠깐만 긁고 입으면 되지. 안 돼. 등을 시원하게 긁고 잠깐의 가려움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내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우주 행성 탐사 중 가장 중요한 규칙, 그것은 바로 우주복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우주복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복잡하고 빽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한번 입고 나면 쉽게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기 전 가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전신의 털을 면도하거나 스킨케어를 해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탐사 중 가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디기 위해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려움 따위에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이겠죠?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주복을 입고 활동 중에 갑자기 몸이 가렵다면 얼른 우주복을 벗고 효자손으로 박박 긁어주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우주공간도 아니고 그나마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화성에서는 아주 잠시만 우주복을 벗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잠깐 장갑이라도 벗는 것은 어느 정도 신체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화성을 탐사하는 중에 갑자기 우주복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화성 탐사를 하러 갔는데 몸이 가려워서 우주복을 벗고 싶어진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내용이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화성의 환경이 어떠한지부터 알아볼까요? 화성 표면에 탐사 로봇들이 착륙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화성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 지구 북극의 연중 최저 기온과 비슷하다. 최저 기온은 영하 140도. 이쯤 되면 얼지 않는 것이 있을까? 최고 기온은 영상 20도. 최고 기온에서는 좀 살만할 것도 같다. 하지만 대기압이 0.636kPa, 지구 대기압의 157분의 1이다. 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희박한 대기에서 구성 성분의 96%는 이산화탄소이다.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태양풍이 화성 표면의 대기를 그대로 쓸어서 날려버린다. 잠깐만 쐬어도 바로 암에 걸리는 유해한 방사선이 화성 표면에 직격으로 쏟아진다. 이런 곳에서 우주복을 벗어버리고 신선한 화성의 공기 하면서 숨을 한 번만 들이켜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신선한 공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숨을 쉴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에 불과해서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기압이 너무 낮아서 숨을 참기도 힘들고 그냥 숨이 바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폐에 존재하는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화성 대기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산소가 없는 혈액이 뇌로 전달되면 곧 의식을 잃고 뇌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우주복을 벗은 후 기절하기까지는 채 30초도 안 걸릴 것입니다. 이 상태로 2분 정도 지나면 뇌도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숨을 참아본다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요? 억지로 힘을 주어 숨을 참게 되면 화성 대기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 속의 기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폐가 부풀면서 폐 손상을 입습니다. 숨을 딱 참고 2초만 지나도 폐는 영구적인 손상이 오게 되죠. 숨을 참으면 2초 만에 폐 손상, 숨을 참지 않으면 2분 만에 뇌 손상,
그래도 혹시라도 우주복을 벗었다면 숨을 안 참는 것이 좀 더 나은 건가? 또 다른 지옥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혈액에서 마치 콜라병을 흔든 후 뚜껑을 여는 것처럼 기포가 생깁니다. 몸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가 콜라처럼 되는 것이죠. 인체 내의 거의 모든 기관, 즉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육계, 골격계, 림프계 등 모든 신체 내부에서 기포들이 생겨나면서 여기저기 지옥 같은 통증을 겪게 되고 결국 심장마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괜히 벗었네, 얼른 다시 입어야지 하고 부랴부랴 우주복을 다시 입더라도 이미 너는 죽은 목숨입니다.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을 막아줄 수 있는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당신이 잠깐 우주복을 벗고 있는 동안 이미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당했습니다. 방사선은 신체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에 걸리게 하죠. 다시 우주복을 입어 상황을 모면했을지라도 머지않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 행성들 중에 그나마 지구와 조건이 비슷하다는 화성도 이렇게 끔찍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주복만 벗지 않는다면 화성 여행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화성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성에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성에 어렵게 도착했어도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합니다.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면서 구조선이 도착하길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영원히 계셔야 합니다. 우주여행 기술력이 무진장 발달해서 화성 왕복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문제들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약 6개월 동안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즐기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 TV 보는 것도 못합니다. 6개월 동안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어두운 우주 공간을 떠다녀야 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인터넷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려면 모니터를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한 버퍼링의 공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56K 모뎀을 쓰던 시대보다 더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우주복 따위는 필요 없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바닷가에 앉아 아이스 커피 한잔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가슴 따뜻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우주 탐사 중에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습니다. 우주복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고 위험한 상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성에 도착해서 그곳의 극한 환경 속에서 우주복을 벗어 던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 말라는 짓은 좀...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우리 지구는 우주 속의 천국인데 반해 금성은 완전히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상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큰 차이가 없고 크기도 비슷하고 중력도 지구와 비슷한 곳인데 왜 지구는 천국, 금성은 지옥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구에서도 환경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아주 엄청나게 두껍게 덮고 있어서 표면 온도가 최대 섭씨 500도 가까이 도달합니다.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족족 이산화탄소 대기가 열을 끌어안고 계속 모아두니까 우주 최강의 사우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미치도록 높은 기온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데 그에 못지않은 더 미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구름의 주성분이 무시무시한 황산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살이 까맣게 타고 녹아버리는 그 황산이요.
이 황산을 계속해서 금성 지표면에 비로 쏟아내는데 지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황산이 표면에 닿을 즈음 곧바로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되고 그 황산이 다시 비로 쏟아지는 공포의 황산 테러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름이 시속 300km의 미친 속력으로 금성 전체를 사정없이 휘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옥 같은데? 기압이 지구보다 90배 이상 높아서 금성 표면의 대기 압력은 바닷속 1000m 밑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찌그러뜨리는 강력한 초고압력의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섭씨 500도에 달하는 초고온, 끝없이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황산,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초고압력, 이런 저세상 클래스 행성임에도 우리 인간의 호기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 3월에 소련에서 베네라 13호와 14호를 금성 지표면에 착륙시켰는데 달랑 사진 몇 장 촬영하고 몇 시간 못 되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때 촬영한 사진인데 보기만 해도 그냥 지옥 같네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우주복을 벗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도 신체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성에서 우주복을 벗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아보았었는데요.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로 아주 낮은 기압으로 인해 우주복을 벗는 즉시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온몸의 혈액 속에 기포가 생기면서 몇 분 내로 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금성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곳은 극단적 초고기압의 환경이죠. 탐사선조차도 몇 시간 버티기 힘든 금성에서 인간의 몸은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도 얼마 버티지 못하겠지만 금성의 극악무도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전설의 우주복을 발명했다고 해봅니다. 금성 지표면에 착륙해서 우주복은 너무 불편해 하고 우주복을 벗어 던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주복을 벗는 동시에 지구의 90배나 되는 기압이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압은 마치 5톤 트럭 20대가 내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과 같은 압력입니다. 호흡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폐는 즉시 손상되고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이 붕괴될 것입니다. 마치 캔 속에 담긴 참치처럼 압축되어 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극심한 압력 때문에 신체 내부 장기가 다 파열되고 피를 쏟아내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섭씨 500도에 가까운 지표면 기온 때문에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안구와 호흡기관까지 화상으로 완전히 손상되죠. 이어서 신체의 수분이 끓어오르고 빠르게 증발합니다. 여기에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황산으로 된 비가 내리고 있죠. 황산을 맞아 눈이 녹아버리고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뜨거운 지표면에서 끊임없이 증발되는 황산 기체가 코와 호흡기에 들어가 내부 조직까지 급속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금성에서의 신체 손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금성에서 우주복을 벗는 끔찍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체의 전신 피부와 호흡기계가 초고온과 강산성 물질로 심각한 화상과 함께 녹아내리고 온몸이 초고기압으로 압축되어 찌그러져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주 행성 탐사 중에는 정말로 절대 우주복을 벗지 말아야겠네요. 하지 말라는 짓은 좀.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우주복을 입고 들어간다 해도 금방 목숨을 잃게 되고 탐사선조차도 그냥 망가져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성인데 금성 탐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나사에서는 금성 지표면을 제대로 보기 위해 다빈치 플러스 탐사선과 베리타스 탐사선을 개발 중입니다. 2031년쯤에는 금성에 도착해서 금성 대기권을 통과하며 하강하는 동안 대기 표본을 채취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성 지표면의 수많은 화산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지표면의 정확한 구조와 고해상도 지형 이미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대기와 지표면을 우선 연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성의 지하까지도 뚫고 조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호기심과 탐험 의지는 참 대단하네요. 우주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름다운 청록색 빛을 가진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는 정말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행성들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많고 그 별들이 거느리는 행성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어째서 오직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행성에 생명체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천체 물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과 정황들이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이 지구는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길래 생명체를 품는 유일한 행성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양계의 위치가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내에서 여기쯤에 있습니다. 은하 중심부에는 거대 블랙홀이나 초신성 폭발 등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가 은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끌려가거나 감마선 폭발의 영향을 받아 태양계와 지구는 엉망진창이 되고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나선 모양의 은하인데요. 이렇게 밝은 부분을 은하의 나선팔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이런 나선팔 안에 있지 않는 것도 아주 절묘합니다. 나선팔 안에서는 별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빈도가 많은데 이런 불안정한 곳들은 모두 생명체에게 위험합니다. 태양계는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지구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위치도 적합한 위치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중심에 위치한 태양은 아주 적절한 밝기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컸다면 지구의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도달해서 모든 생명체의 재료인 단백질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너무 작았다면 적절한 태양 에너지를 받는 골디락스 존이 거의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이나 되는데요.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이 거느리는 위성들을 보면 이토록 모 행성 대비 위성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지구는 이상할 만큼 큰 위성이 있어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줍니다. 태양계 행성들을 봐도 위치와 크기가 너무나 적절합니다. 지구와 가까운 수성, 금성, 화성은 질량이 작아서 지구의 궤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종종 돌진해오는 해성이나 소행성의 궤도를 꺾어놓지 않습니다. 지구 근처 행성들의 질량이 너무 컸다면 큰 중력 때문에 지구의 궤도가 불안정해지고 해성이나 소행성 궤도가 자주 변칙적으로 바뀌면서 지구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비교적 바깥에 위치한 행성들을 보면 특히 목성은 중력이 커서 해성과 소행성을 목성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처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목성은 그 위치도 너무나 적절한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목성이 태양 가까이에 위치한다면 태양과 자기장 간섭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태양에서 슈퍼플레어가 뿜어져 나와 강력하게 지구를 덮쳐서 지구의 오존층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태양계 가족 행성들의 품 안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아주 적당한 질량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20%만 더 무거웠어도 지질 활동이 너무 활발해져서 육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바다 행성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오는 밀러 행성처럼요.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진다면 강력한 중력으로 가벼운 기체까지 붙잡아두게 되어서 해왕성처럼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5%만 더 가벼웠다면 중력이 약해져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붙잡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 실제 태양은 단지 온화하지만은 않습니다. 엄청난 고온의 태양풍을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태양풍이 지구를 강타하는 속도는 시속 13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으면 전부 즉사해버리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까요? 지구의 자기장 덕분입니다. 지구는 그 크기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장이 약하거나 없었다면 태양풍이 지구를 그대로 강타해서 지구의 생명체는 물론이고 바다도 전부 증발해서 물이 없어지고 대기도 분해되어 숨쉴 공기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화성처럼 말이죠. 지구의 궤도가 안정적입니다. 만약 목성형 가스 행성들이 너무 무거웠다면 중력 영향 때문에 지구가 안정적인 궤도를 이탈하고 태양계를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적당하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아주 적절합니다. 바닷물은 행성을 순회하면서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의 열 교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다 면적이 너무 작으면 극지방과 열대지방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아주 협소해집니다. 이 완벽한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이 촬영 중인 지구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밤에도 조명으로 가득 찬 도심 지역들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비되는 모습이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네요. 개기일식이 촬영된 장면도 있습니다. 일식이란 달이 잠시 동안 태양빛을 가리는 현상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개기일식으로 달 그림자가 생기는 장면을 봅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그야말로 천국이네요. 만약에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해서 거주하는 인류가 생긴다면 그들은 지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 눈에 비친 지구는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보석은 어떤 행성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무대에서 매일 놀라운 드라마를 펼치며 매일 기적이 일어나며 온 우주를 감동시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곳, 지구의 품에 안겨 사는 이 시간이 너무도 감사합니다.